안녕하세요. 4월 15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견조하게 움직였고요. 장중에 하이닉스의 상승도 굉장히 컸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최근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견조한 상승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거칠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지난 조정 구간을 통해서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정리됐죠. 그런 현상들이 매물 공백도 가져오고 매수세가 강화되지 않더라도 작은 매수에도 시세가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에 돈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엄청난 실적을 배경으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비롯한 IT 하드웨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상승할 수 있는 논거 자체가 그동안 시세를 좀 압박했던, 특히 2월 달까지 좀 급하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시세에 대한 부담도 느꼈고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차익 매물들도 준비하고 있던 상태에서 3월 달 전쟁이 발생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 내 공포감이 얼마나 확대됐나요? 그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전쟁이 굉장히 큰 이슈고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주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상 최대 폭락도 경험했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전쟁 끝나면 주식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게 아주 매우 당연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필요 없고 일단 전쟁 끝날 때까지 난 주식 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나요? 어떠세요? 어제 그 점심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하시는데, 전쟁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요즘 다 주식 얘기하잖아요. 주식 얘기하면서 전쟁 이거 위험해질 것 같아서 전쟁 끝나고 주식 사려고 팔았는데 어찌해야 되나 이거? 근데 나는 굳이 전쟁 끝나기 전에는 주식 안 살 거야. 이런 생각,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매도한 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해요.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하나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로.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더더욱 불안정하죠. 내가 완벽하게 모든 걸 케어하고 모든 걸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항상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매매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거는 실수를 인정해 주고,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저도 지금 90년부터 지금 37년째인가요? 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도 해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왔는데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것을 안 하면 돼요. 내가 지난번 매매에서 했던 실수 있잖아요. 그 실수를 반복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반복하잖아요. 주가 빠지면 물타기 하고 또 물타기 하고 물타기 하고 하다가 또 빠지면 무서워서 던져버리고, 던지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시장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파는 거에 대해서 내가 파는 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시장 상황, 외생 변수, 트럼프, 파월, 전쟁 등등 이런저런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손해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매도를 하고, 매도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니까 그 내가 생각했던 그 행위들이 실제 시장에서 더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모두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현재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한편으로 주가 올라가는 게 썩 기분 좋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이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올라가길 바라고, 내가 무서워서 판 종목들은 빠지길 바라요. 특히 내가 판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기분 좋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 그때 주식 다시 해야지 라는 생각들 많이 가지셨을 텐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기가 됐다고 쳐요. 그럼 주가가 전쟁 때 막 급락하던 그 주가 수준에 그대로 있을까요? 바보도 아닌데.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전쟁이 불거지면서 발생했던 모든 어떤 매크로 지표들, 예를 들면 유가도 마찬가지고 어제 유가도 폭락했잖아요. 전쟁이 끝났나요? 끝나진 않았죠. 근데 끝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아이씨는 매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오락가락 하는데 거기에 반응할 필요 없다고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떠냐?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난 실적을 바탕으로 그냥 꾸준히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시장의 대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이에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저것 뭐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서 가시면 돼요. 그보다 더 편한 게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올라가면 좋다, 내일 빠지면 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거든요. 흔들릴 필요 없어. 주가는 어차피 매일같이 상승하지 않아요.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 내일 그에 대한 반작용도 나타나요. 왜 반작용이 나타날까요? 그 작은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물량이 출회되는 거고요. 매도세가 강화된 거죠. 그에 대해서 그 매수세가 그보다 더 강한, 매도세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걸 장악하고 감아버릴 텐데, 매수세가 좀 약하다면 주가는 좀 빠지는 거죠. 빠지면 어떻습니까? 또 빠지나 보다 빠지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던지는 사람들 또 생겨난다고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메커니즘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까지 있잖아요. 개별 종목들도. 그 작은 차익을 노리는 프로그램 매매가 매일같이 성행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시세로 표출되니까 그 표출된 시세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응하니까 어떻습니까? 주식을 잘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수면 위로 올라온 외형적 형상, 드러난 형상을 가지고 판단하면 늘 당한다. 돈 벌 수도 없고요.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형상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쟁이 이미 발생한 건가요? 전쟁은 이미 발생한 거예요.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은 이미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은 후에 시장은 안착하고 다져가는 과정을 3월 한 달 동안 가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마무리 국면에서 회복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회복하는 시점에 시세의 탄력이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죠. 빠르게 나타나죠. 왜? 안착하고 다져가는, 급락하고 안착하고 다져가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불안감이 확대되고 그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자기 확신으로 연결되면서 전쟁 끝나면 주식 사야겠다라고 던졌잖아요. 던졌으니까 상대 역설적으로 어떻습니까? 물건이 없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올 때 그 시세를 압박할 매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매수세에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거죠.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종목도 이미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종목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어제 어땠나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지수는 뭐 몇 프로 안 움직였어요. 이미 지난번 우리가 전쟁이 발발한 3월 3일, 3월 4일 날 이후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하루에 뭐 4, 5%씩 5%, 6% 움직이는 게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점점 등락폭은 줄어들고 있어요. 등락폭은 줄어들고 있는데 종목들이 움직이면 어때요? 엄청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왜? 이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로만 소위 말해서 집중해서 매수를 한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이 대부분 팔았다고 꾸준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안정되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삼성전자 올라가죠. 하이닉스 올라가죠. 그런데 종목들이 더 올라가. 환장하는 거지. 예? 더 올라가요, 막. 이제는 조금만 움직이면 10%씩 그냥 가버려요. 10%씩. 어제 시장 볼까요? 어제 제가 커버하는 종목 900개 중에서 종목들 상승률 큰 종목들 보면, 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IP 업체잖아요. 설계업체. 어제 5에 그냥 붙어버리니 상한가가 가버려요. 종목이 조금 붙어보면 그냥 상한가를 가버려요. 지금 10% 이상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쭉쭉쭉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쳐다보고 내 거는 안 가니까 막 불안해서 또 팔아야 되나? 그리고 전쟁 얘기 뭐 계속 뉴스 속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중한다고. 그 집중하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어떤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해버리죠. 어제 개인들은 주식 어땠습니까? 개인들은 어제도 주식을 팔았어요. 어제도. 최근 들어서 시장이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주식 팔잖아요. 지금. 조금 반등하니까 저점부터 계속 사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팔아버려요.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데이터를 보면 상승한 날 개인들이 팔고 하락한 날 개인들이 사요. 잘했네.
하락한 날 사고 상승한 날 팔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종가상으로 종가의 모든 매매가 다 이루어졌다면 정말 퍼펙트한 거죠.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팔아버리잖아요. 빠지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아침부터 팔아버리니까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 아침부터 샀잖아요. 종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산 게 종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종가보다 비싸게 사고 종가보다 낮게 파니까 잘 돼봐야 본전인 거지. 팔지 마시라니까요. 어떻습니까? 3월 3일, 3월 4일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3월을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지나보면 오늘이 기회였다고. 또다시 그걸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게 된다고. 근데 오늘은 불안해서 모른다고. 시간이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또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살 생각 하셨나요? 무서워서 막 팔기 바빴지 뭐. 응?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팔고 났더니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시 빠질 거야.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또 뭐 한번 또 미사일 쏘고 하면 또 빠지겠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과연 맞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고요. 오늘 사실 아침에 지금부터 최소한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리스트업을 해놨거든요. 종목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아침에 그걸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그거보다는 지금 시장 구조가 어떤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시장에 대한 분명한 방향에 대해서 인지하고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그거는 주말에 정리해 놓은 거는 제가 주말 방송 일요일 저녁 방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재밌어지거든요. 재밌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나요? 굉장히 재밌어지는 시장이에요. 목에 찬 시세를 보여주던 게 2월 달이거든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목에 찬 시세를 하면 확, 그러니까 음식 먹다가 목이 챘어. 답답해. 그거를 확 이제 손을 따가지고 딸 때 피나고 아프잖아요. 일단 아프지만 땄어. 막 지압하고 눌렀더니 확 내려간 거예요, 지금. 확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뭐든지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쉽게. 지금 그런 시장이라니까.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널려 있어요, 지금. 어제 아침에도 종목들 보여드렸는데, 종목들이 널려 있어요. 단, 오늘 사서 오늘 뭔가를 막 급등하는 종목을 원하면, 그건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시장이 많이 올라가든 적게 올라가든, 그 맨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매매폴드에서 급한 매매를 안 하는데, 어제 두 종목 샀잖아요, 아침에. 저희 두산태산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수익 많이 난 상태에서, 105,000원 넘어갔다가 105,000원 중요 가격인데 그 11만 7천원까지 갔다가 다시 반납했어요. 그리고 85,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어제 돌리잖아요. 어제 아침에 들어가고 나서 그냥 급등해버리죠. 그리고 그동안 지켜보고 있던 로봇주들, 어제 유로메카, 사실 SBB테크를 들어가려고 아침에 했었는데 SBB테크가 아침에 거래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저희 매매폴드에 보내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SBB테크는 그냥 보냈는데 SBB테크도 어제 뭐 25%씩 장중에 올라갔다가 종가는 20% 올랐는데 대신 유로메카 들어가서 사자마자 어떻습니까? 급등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자마자 급등하려고 하는 종목을 산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대응해야 되니까 대응했을 뿐이에요. 대응했더니 잘 올라가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또 들어가면 되고 또 들어가면 되고 그 들어갔는데 좀 밀려요. 기다렸다가 다시 또 자리 잡으면 또 들어가면 되고 지금은 단순한 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식을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어제는 뭐, 스페이스X와 관련된 종목들, 미래에서 벤츠가 상한가 들어가고 하니까 막 또 관련된 종목들 막 급등했잖아요. 너무 그런 거 연연 안 하셔도 돼요. 웬만하면 다 올라갈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시장이다? 배경 자체가, 지금 시장의 베이스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돈을 잘 벌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이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AI 때문에 뭐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좋아지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이 좋아지는 게 멈추느냐? 안 멈춰요. 계속 이어져요.
월요일 아침에도 삼성전자랑 TSMC를 비교해 드렸는데, 삼성전자 현재 PSR 3배 수준이잖아요. 최소한 5배까지 올라가요. 근데 매출이 600조까지 늘어나는데 5배 정도까지 올라가면 6, 5, 33, 시가총 3,000조까지 가능하다니까요. 삼성전자 시가총이 어제 1,200조예요. 3,000조까지 가능한 시장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이 3,000조 가고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500조를 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몇 포인트를 가야 되냐면 12,000포인트를 가야 돼요. 이론적으로 역산했을 때. 자, 그럼 코스피 지수가 12,000포인트까지 가는 시장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정을 하고 추론하는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지금 시장이 어때요? 너무 싼 거지. 오늘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의미 있나요? 없어요. 그냥 지금 구간에서 아무 주식이나 사도 올라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런 시장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논조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지금 시장이 너무 편한 시장이에요. 고민하실 필요도, 오히려 트럼프 아저씨가 뭐라고 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땡큐지.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해줄 수 있네. 그런 기회를 주는 시장이에요. 그런 기회를. 왜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자꾸 놓치시고 맨날 테마성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만 쫓아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돈 될 만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10배짜리가, 제가 볼 때 10배짜리가 지금 현재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한 100개가 넘어요. 현재 시장에서. 최소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저를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제일 오래 아시는 분들, 2012년부터 저를 지금까지 매일 같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어떠세요? 제가 헛소리 하던가요? 지금까지? 우리 오래되신 분들 스스로도 10배를 벌어내시잖아요, 지금. 우리 닉네임을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하얀 탁공님 같은 경우. 이수페타시스 12만원인데 지금 7,000원짜리 들고 계시잖아요.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헛소리 안 한다는 거. 지금 그런 시장이고, 그런 게 눈에 보이는 시장이에요. 10배짜리가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보이시면, 근데 그 10배짜리 종목들이,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10배 올라가도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에 영향을 미치느냐. 참말. 눈곱만큼 표시도 안 나요. 근데 걔네들이 시가총액이 조 단위인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에 영향을 요만큼도 안 줘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굳건하게 끌고 가니까. 엄청난 볼륨을 가지고 끌고 가니까 밑에 작은 것들은 표시도 안 나요. 그럼 빵 먹다가 우리가 맛있는 빵 먹는데, 소보로빵, 단팥빵 이런 거 소금빵 이런 거 먹는데 부스러기가 막 떨어져요. 부스러기가. 근데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내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밑에 개미들한테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 내가 소보로 먹다가 빵 쪼가리 이렇게 막 가루 떨어졌어요. 그건 내가 주스 먹는다고 내한테 맛있고 맛도 느끼고 배 부르나요?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개미들, 만약에 개미들이 있다면, 개미나 작은 어떤 생명 주체들이 있다면, 걔네들한테는 이만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엄청난 빵이에요. 거기서 떨어진 부스러기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거라고. 그게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게 주인공이 돼요. 그게 강세장의 이막이에요. 이게 최소한 올 연말까지 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시장이 힘들 때 시세랑 지금 시세가 어떻습니까? 시세가 형성되는 속도가 엄청나죠. 작년 연말 마지막 날 제가 2026년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시장의 특징이 무엇이다 라고 방송해 드린 게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도에는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빠르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는 사항들이 나온다. 그게 2026년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 2026년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한 달 만에 2배씩 나버려요, 종목들이. 3배, 4배 나는데 2달도 안 걸려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까? 그죠? 엄청난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전쟁 구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게 전쟁이 마무리되는 3월 말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 시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발점이에요, 지금이. 초입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즐겁지, 뭐.
오늘 막 올라가고 오늘 안 올라가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핵심적인 종목들만 딱 구축해서 들고 있으면 그냥 그 웬만한 사람들보다, 웬만한 운용사들보다, 웬만한 뭐 매매 주체들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저희 매매 폴더고, 그래서 매매 폴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특히 돈을 좀 제대로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 폴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매 폴더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저희도 당연히 수익이 반납하고 손실이 나는 종목들도 발생했죠. 그러나 주식을 줄였나요? 안 줄이지. 제가 그동안 방송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주식 비중 줄이면 안 된다고. 안 줄였으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 회복하는 구간에서 온전히 다 가져오잖아요. 더 빨리 가져와요, 이제부터는. 그게 매매 폴더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꾸준히 끌고 나가는 그 힘, 뚝심 있게 끌고 나가는 힘. 주식은 그냥 그냥 잘 가지고 있는 게 주식을 제일 잘하는 거죠. 근데 주식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제일 어려운 게 매수가 어렵냐? 매도가 어렵냐? 아니에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맨날 주식 뭐 사야 되지, 뭐 사야 되지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주식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뭘 사야 되지 고민하는 거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 봐봐. 뭘 사야 될지 고민을 왜 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근데 시장이 여러분들 주식을 잘 들고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 주느냐는 거죠. 뭐 안 하지. 절대 여러분들이 주식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게 안 해줘요. 마음 좀 놓고 있으면 바로 두들기 패버리지 막 급락해버리고 막 이런 현상들 매일같이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시장이 좋으면 뭐예요? 매일같이 급락하는 종목들도 나오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급락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시장 전체 외생 변수, 어떤 시장의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때, 급락할 때는 별로 겁을 안 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시장과 관계없이 기업 본질적인 어떤 부분에 의한 주가 하락이 나타날 때, 그건 제가 정말 경계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여차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시장 때문에 움직인다.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그거는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풀어낼 수 없고, 내가 관여할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생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때, 그게 막 그걸 가지고 고민하죠. 파월이 무슨 말 할지, 트럼프가 무슨 말 할지, 미사일을 쏠지 말지, 이런 건 여러분들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풀이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 파신 분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안 그러세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짜증나요. 올라가는 것도 짜증나요, 이제. 벌써 코스피가 6,000포인트네. 아씨, 짜증나. 내가 5,000포인트 막, 초반에 팔았는데. 그 짜증 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그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매매풀도 오시면 돼요. 뭐 지금 뭐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수고하십시오.